마켓 시그널 시간입니다. 최원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입니다. 네, 오늘 양지수가 전형적으로 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중국 시장 영향, 앞서서 수급 인사이드에서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시장이 주는 시그널은 어떻게 포착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2100선 돌파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중국 2100 돌파하는지 보자, 중국 2100 돌파하는지 보자, 이렇게 강조를 계속 드렸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 2100이 돌파가 됐습니다. 중국 2100이 돌파가 되면서 중시장 자체가 이제 연이틀 2100 돌파 이후에 스팅 구간에 들어가고 이제 바로 윗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이러한 강세 구조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구조도 강하게 연출이 좀 되고 있지 않나. 특히 이제 고가권 근방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박스 상단 자리가 돌파되고 나서 지지하는 모멘텀 쪽에 포커스를 받고 있었는데 금요일장에 중국이 강세 구조 돌파해버리다 보니까 양봉을 우리나라도 하나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중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이 우리나라 장 마감 이후에 중국이 추가 상승해버리니까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에 갭 상승 띄워가지고 윗방향으로 바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좀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업종 움직임 자체도 중국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내 시장의 경기 부양 관련한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포커스가 지금 맞춰갖고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중국 시장은 계속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이 단기적인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속도 조절을 조금 할 가능성이 좀 있고 중국의 속도 조절이 좀 들어오게 되면 국내 시장 역시도 속도 조절을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좀 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상향 가능성은 여전히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 영향력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심 종목들 한번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는데요. 한진칼이 27,000원에서 이제 매수 가능하다는 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밑에서의 계속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매수가 좀 들어가도 되는 아주 강하게 매수 신호가 좀 나타나는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27,000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또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자리가 매수 포커스가 좀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1차 눌림목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이제 이 자리가 지지가 안 되고 앞에 있는 자리 26,000원대가 이탈되게 되면은 손절매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26,0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현 자리가 사실상 매수하기 상당히 좀 좋은 자리가 형성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식칼 같은 경우에도 매수 유지, 보유 유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고려아연입니다. 이제 금요일장에서 이제 중시장 빠져나왔죠. 빠져나왔다가 이제 43만 5천원대 초반선까지 강하게 붙이지 못하고 오늘까지 음봉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분봉상에서 오전에 강하게 밀긴 했지만은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래도 속도 조절하다 보니까 먼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구조는 형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다고 치더라도 이 종목들이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간다든가 흐름 자체가 바뀐다든가 이러기 좀 힘들 거라고 보고 박스 구조는 계속 연출이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43만 5,500원짜리가 다시 돌파가 되게 된다면 그 자리부터는 약간 속도 조절을 좀 할 가능성이 이 종목 쪽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할매수 한 부분들은 43만 5,500원대를 넘어가는 공간에서 차익 실현을 일단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한지칼이랑 흐름이 좀 거의 비슷한데요. 아직까지 못 빠져나오고 있죠. 박스 구조를 아직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스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구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내일 자리에서 돌아가지 못하면은 조금 밀려 떨어져 갖고 한 33,000원대 후반이나 33,000원대 초반선까지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들어오면은 오히려 강한 매수 시그널이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의 경우에 내일자리를 바로 양봉으로 붙여나간다라면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확 돌아나간다. 내일자리 윗방향으로 돌아나가게 된다라면 이것은 따라가면서 매수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로 올라가도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고 밑으로 내려와도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만 이제 현 자리는 지금 당장에 오늘 딱 자리만 놓고 온다라면은 사실상 배팅하기가 조금 확인이 안 된 자리죠.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내일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내일 바로 양봉이 하나 바로 설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로 양봉을 확인하고 사든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져갖고 가격을 33,000원대 초반선
에서 중반선 정도에 사든지 이 정도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보다는 내일 자리에서 아마 제가 마켓 시그널에서 내일 자리 정도에서 신호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1차 놀림목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입형 분방대가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박스를 넘어가지고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죠. 예전에 네이버랑 많이 닮았습니다. 고점 돌파하고 속도 조절하고 고점 돌파하고 속도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전 네이버가 강하게 상승을 할 때 윗방향으로 진행이 될 때 물론 이제 지나고 나면 많이 올라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언제나 속도 조절이 있었고 속도 조절 이후에 재차 상방을 좀 보이는 그러한 구조를 좀 띄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그러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구조의 연속성이다. 다음도 그렇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가시는 거였다가 이제 제가 시세가 잠깐 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잠깐 빼버렸는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유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 섹터들이 한번 랠리를 먼저 줬고 지금 조선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화학이 약간 소외돼 버리고 오늘 철강주까지도 올라오는데 이제 화학이 약간 소외되고 있는데요. 먼저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조선 섹터나 철강 섹터나 바닥권 반발력 조금 더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위치에 섰을 때 그때 화학주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학주도 좀 더 기다려보자는 의미로 금호석유가 또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오늘 새롭게 좀 매수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종목 가져오셨나요? 예, 금일은 매수 시그널 들어온 종목으로 조선주 중에 한 종목이죠. 대우조선해양을 뽑아왔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오늘 어떤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모멘텀하고 패턴 쪽에서 시그널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하반기 때 보게 되면은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양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수주 모멘텀을 구조로 본다라고 봤을 때는 조선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은 이유를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발력 이후에 재차 다시 이제 눌림목을 주고 상방 구조를 좀 보일 가능성이 남아있고, 눌림목 형성 이후에 만약에 진행이 좀 된다라면은, 대우조선해양이 단기적인 상승폭은 윗방향으로 한 29,000원대 초반선이나 여기까지 남아있지만, 그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는 오히려 움직임 자체가 조금 좀 둔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옆으로 좀 횡보 구조를 띌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발력에 있어서의, 수익률 게임을 좀 노리고 진행을 좀 하는, 그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대주를 매수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단기적인 반발력을 좀 노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전에도 지금 26,400원대 잠깐 왔었습니다. 그래서 26,400원대 잠깐 왔었기 때문에 오전에 보였던 저 가격대 금방 자리가 오후장에 다시 한번 대차 26,500원 정도까지 밀려준다라면 이 정도 자리에서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26,500원대가 지지가 좀 되면은 매일자리에 5입평 정도 자리 들어오는 자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만 지지가 된다라면은 다시 윗방향으로 진행되면서 28,000원대를 빠른 속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네, 장중 26,400원, 26,500원으로 밀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매수 가능하겠고요. 28,000원 단기적인 강세 뚫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오늘 시그널 잘 살펴보면서 대응에 나서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켓 시그널 함께했습니다.